네, 또다시 입시 처리됐네요. 네, 다음 주인가요? 수능이? 다음 주 목요일? 네, 요맘때가 되면 항상 고3 아이들 멘탈 코칭 하느라고 좀 바빠요. 이런저런 일들이 있죠. 돌발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불안한 엄마와 불안한 아이의 감정이 만나면 뭐가 될까요? 공포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고3 입시 코칭을 하면서 항상 요맘때에 아이들보다도 어머님들께 좀 집중을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기도 하죠. 뭐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겠죠. 엄마 눈에는 아이가 좀 전심전력을 다해서 공부하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으셨을 것이고, 아이는 지칠 만큼 지쳐서 모르겠다, 시험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또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별 얘기 안 했어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사실은 별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언어적인 소통은 7%밖에 하지 않습니다. 비언어적인 소통을 93% 하는데 엄마의 그 불안은 눈빛으로 몸짓으로 다 전해졌겠죠. 근데 그저 말 한마디 한 거예요. 너 이렇게 낮잠 자서 수능 시험 보는 날 어떡하려고 그래? 이 말 한마디.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니? 이 말 한마디. 어머님들은 이걸 한마디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무수히 많은 말들을 하신 거예요. 표정으로, 눈빛으로, 말로. 자, 아이가 여기서 공황 비슷한 걸 경험했습니다. 과호흡이 왔고요. 숨을 쉴 수가 없는 상태가 됐고 온몸이 마비가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막 손이 뒤틀리고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응급실 가고 있는 중이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아이는 대학 입시에 대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 거죠. 또 물론 엄마도 그런 욕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단순하게 내가 공부를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난 욕심부리면 안 돼. 혹은 난 이 정도 공부했기 때문에 이 정도 선 이상은 갈 수가 없어. 그래, 그렇다면 내가 지금 있는 이 입장, 오늘 내가 해야 될 최선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사실은 욕심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내려지게 돼요. 근데 욕심은 아직 살아있고 현실은 거기에 따라주지 못하죠. 그러니까 긴장과 불안이 연속되게 됩니다. 이건 부모나 학생 양쪽 모두에 해당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 문제가 결국은 어떤 신체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긴장이 너무 심하게 되면 사실 공부했다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시험지를 받아들었는데 하얗게 백지 상태였다고 고백하는 아이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심지어는 늘 모의고사에서 수리 1등급을 끊는 아이가 시험장에 들어가서 수리 4등급을 받아오는 일들이 바로 이런 심리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해야 되는 일 또는 저희 사무실에서 해야 되는 일은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그 결과를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좀 내려놓는 그런 작업을 좀 하죠.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메타인지적인 접근인데, 사실 메타인지가 된다라고 그러면 사람은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지? 난 지금 어디에 있지? 난 뭘 잘하는 사람이지? 나는 뭘 못하는 사람이지? 내가 부족한 건 뭐지? 그렇다면 나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지 내가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지? 이런 것들을 안다면 난 뭐를 즐겁게 할 수 있는 사람이지? 그렇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주도적인 인생을 살 수 있고 또한 자기주도 학습도 가능하죠. 저희가 이곳에서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런 메타인지적인 측면을 좀 향상시켜주는 일,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제가 훈련을 시킵니다. 고3 아이들에게. 나는 누구? 나는 김지연. 그렇구나. 너 지금 여기 어디야? 여기 사무실이야. 너 지금 뭐해? 나 유튜브 영상 찍어. 너 무슨 말 하고 싶어? 난 오늘 입시 얘기할 거야. 난 오늘 알파 세대 얘기를 좀 할 거거든. 그래? 너 지금 어떻게 이거 할 거야? 몰라. 아무 말 대잔치 할 거야. 네,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 그렇고요. 그런데 너 이거 왜 해? 이거 그냥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 거야. 난 유튜버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아. 잘하려고 애쓸 필요 없는 거야. 그렇구나. 그럼 그냥 부담 없이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면 이게 메타인지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디고, 나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안다라면 제가 아이들에게 이런 훈련을 시키죠. 실제로 지금 고3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이런 메타인지적인 접근인데 이건 어머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겁니다. 내가 지금 뭘 하면 달라질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하면 이 아이가 공부를 좀 더 할까? 내가 지금 아이에게 화를 내면 아이는 내일 독서실 가서 열심히 집중해서 공부를 할까? 이런 자기 질문들을 하셔야 돼요. 이런 자기 질문들을 하셨는데 달라질 게 없구나. 내가 소리를 치고 야단친다고 우리 아이가 달라지지 않겠구나. 이런 판단이 서시면 안 하시겠죠.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불안해하면 좀 성적이 더 올라갈까?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건 뭘까? 이 걱정이 더 커지면 내가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아, 이 걱정을 한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구나. 이러한 것들을 질문하면서 따라가다 보면, 이 의식이 따라가다 보면 아이들이 불안과 걱정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되겠죠. 이렇게 훈련하면 사실 입시는 그냥 시험일 뿐이에요. 모의고사 보듯이 볼 수 있는 시험인 거죠. 특별히 다를 것도 없는데 왜 9월 모평, 10월 모평에서 5, 1등급 받는 아이들이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서 수능 시험 보는 날 4등급, 3등급을 받고 저 집 아들 의대 갈 줄 알았어. 재수한데 이런 얘기를 듣게 될까요? 그 시험에 큰 의미를 두고 보이지 않는 공포를 가지고 그 시험에 임했기 때문이겠죠. 지금 절대적으로 입시생들에게 필요한 건 정서의 안정입니다. 그리고 이 입시생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자기 감정을 좀 그 감정을 자연스럽게 가도록 도와줘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더불어 어머님들에게 또는 아버님들에게 필요한 것도 똑같은 겁니다.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불안은 뭔가?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걱정은 뭔가? 그렇다면 난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이게 없다면 사실 대한민국은 이제 17일까지 혹은 17일이 지나서 수능이 끝난 그때도 어떤 집단무의식, 불안, 두려움, 걱정, 그 다음에 실망,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전부 다 불행하게 되겠죠. 전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나쳐야 되는 하나의 관문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관문을 지혜롭게 아주 불행하지 않게 그렇게 잘 지나가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고3 수험생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다른 게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올라오는 이 감정은 무엇인가? 지금 나에게 올라오는 이 불안은 무엇인가? 이 불안과 이 감정이 이게 내 입시에 도움이 될까? 내가 시험 보는데 이게 도움이 될까? 이런 어떤 생각들을 따라가다 보면 이 감정을 버려야 되겠구나, 또는 이 생각을 버려야 되겠구나 라는 결정이 나게 좋은 방법은 실질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너 이 생각 그만해. 자, 딜리트, 삭제. 너 이 생각 하지마. 이 생각 의미 없어. 이런 의식적인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말로도 또는 생각으로도. 안 되면 자기 머리를 이렇게 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만해. 그만하자. 그래서 좀 부정적인 감정 또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내 안에서 좀 내보내는 이런 작업들이 지금은 필요하겠죠. 네, 어쨌든 지나갑니다. 그리고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조차도 돌이켜보면 최악이 아니었던 일들이 많이 있죠. 겁먹지 말고 이번 시험에 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운칠기삼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실제로 뭔가 운이 도와주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게 또 입시죠. 어떻게 보면 인생이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래, 그 운이 나에게 올 거야 라고 하는 좀 근거 없는 어떤 확신,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번 입시를 치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